네, 안녕하십니까. 리치 드리머입니다. 내일 정도에 발표될 예정이라는데, 부산이나 울산, 김포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전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한번 이제 부산이나 울산도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재개발, 재건축이 얼마나 쉽지 않을지,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이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어떤 것이 있나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동안은 계속 구역 중심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이 여기저기 구역에 매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뭐 재당첨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니까 사는 부동산에서도 제대로 얘기를 안 하고, 이 사셨던 분도 내가 어디 구역에 갖고 있었다는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추후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되면 현금 청산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투자나 실입주를 하기 위한 분들을,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런 내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현재 재개발, 재건축 규제 중에, 대전은 전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이죠. 조정대상 지역은 이제 세금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세금에 관련된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대전은 일부 지역, 대덕구를 제외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금 현재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 규제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입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사고 팔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조합원한테 이거 매물을 샀으니 나한테도 조합원 분양분을 주세요라고 조합에 얘기를 하면, 당신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샀기 때문에 당신한테는 이걸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현금 청산이 되다 보니까 그 프리미엄이 얼마인데 그 손해가 막심하죠.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2003년 12월부터 된 거다 보니까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걸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주택 공급수 제한인데요. 이거는 규제 지역 다 투기과열 지구뿐만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에서도 되는 겁니다. 재건축 사업만 관련이 있고요. 원래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이 됐었습니다. 수도권이 있는 과밀 억제권 외에는 내가 재건축 사업 구역에 주택을 5개를 갖고 있다면 5채의 아파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재개발은 5개를 갖고 있으면 이전부터 하나밖에 주지 않았는데, 재건축은 달랐습니다. 근데 지금 대전에도 재건축 구역이 좀 있죠. 관리처분 인가가 난 용문 1, 2, 3이라든가 수거리샘 같은 경우는 배제하고요. 그 외에 삼성동 1구역이라든가 태평 5구역, 그리고 중촌동 1구역 같은 경우 재건축 구역들은 현재 그 구역 내에 매물이 몇 개, 소유한 주택이 많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관리처분 인가가 날 시에 그 당시까지 대전이 투기과열지구 혹은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한 채밖에 받지 못하고 나머지는 현금 청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당첨 제한입니다. 정비구역 내에 조합원 분양자,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분양, 정비구역에서의 일반 분양을 받은 분들, 그리고 그 세대원은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 정비구역 내에서는 분양 신청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이제 투기과열지구 되고 관리처분 인가가 가장 빨리 났던 도마변동 11구역 같은 경우, 만약에 일반 분양을 했을 때 다른 구역에 가점제라 안 되긴 하겠지만은 다른 구역에 어떤 주택을 갖고 계셨던 분이 일반 분양에 당첨됐습니다. 그러면 추후 그 구역에 갖고 있던 매물은 관리처분 인가가 날 쯤에 재당첨 제한에 걸려서 현금 청산이 되는 큰 손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당첨 제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내가 태평 5구역에 하나의 물건을 갖고 있고 문화 2구역에 물건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 두 개의 관리처분 인가 시점이
5년이 안 된다면은 무조건 재당첨의 제한에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은 두 개 중에 하나는 관리처분 인가 전에 빨리 매도를 하시는 게 손해를 줄이시는 가장 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법조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9조에 의하면 투기 가열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을 시행하며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재개발을 시행하는 경우 관리 처분 인가 후에 건축물의 토지를 양수 모든 행위에 매매, 증여 모든 게 포함되는 겁니다. 상속하고 이혼은 배제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사고 팔 수는 있지만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그러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는 또 조합원 지위를 준다는 얘기죠. 어떤 거냐면 이런 경우가 별로 없죠. 세대원 전체가 근무상 또는 생업상 사정으로 질병치료 등으로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도,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얼마나 되겠습니까? 별로 없죠.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모두 이전하는 경우, 그리고 모두 해외로 가는 경우,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1세대 1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요게 요런 예외 조항이 있다 보니까 지금 재건축이라든가 재건축 구역이라든가 관리처분 인가가 끝난 구역에서도 매매가 간혹 이루어지는 경우가 요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뭐냐면 1세대 1주택 소유기간 10년, 거주기간 보시면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이 거주한 기간 합쳐야 합니다. 5년이 되는 경우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건 또 어떤 경우인지 보면요. 조합 설립 인가 1부터 3년 이상 사업 시행 인가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 사업, 재개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 인가일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 사업. 이제 숭어리 셈이 요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건축 구역이지만은 현재 거래가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도 만약에 착공이 들어가면 거래는 이제 불가됩니다. 그리고 착공일로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이거는 이제 주택은 아닙니다. 토지를 3년 이상 계속 소유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요즘 이제 은행 1구역 같은 경우가 사업 시행 인가가 워낙에 일찍 났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 양도에 대해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같은 경우는 2018년 1월 25일 이후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난 구역부터가 재개발에서는 해당되기 때문에 은행 1구역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긴 하지만은 75층 같이 이렇게 높은 층수를 지면 착공일로부터 3년 이상의 공사 기간이 분명히 소요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구역이 있다면 그런 구역이 3년 지나서는 토지를 갖고 계셨던 분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 공급수 제한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대전이 이 상황이죠.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그런데 바로 다음에 나온 다만 투기 가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은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2017년 10월 24일 이후부터는 이제 2017년 11월 10일부터는 이렇게 첫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구역은 이제 몇 채를 갖고 있어도 딱 한 채만 준다는 얘기입니다. 요 날짜가 붙이게 보면 주택 공급수 제한에 관한 적용 예로 해갖고 개정 규정은 개정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사업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적용한다. 이게 2017년 11월 10일부터 이제 시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재당첨 제한인데요.
보시면 이제 어떻게 분양받는 건가 쭉 나오고,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사망에서 우왕의 규정에 따른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재당첨 제한을 건다는 얘기죠. 그러면 보면 분양 대상자뿐만 아니라 그 세대에 속한 자, 그러니까 세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이제 분양하는 조합원 자격이라든가 재당첨 그 일반 분양분에도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본인이 물건을 갖고 있어서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경우만 재당첨 제한에 걸리는 거고, 만약에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이 없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부칙에 보면 이 법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 토지 등 소유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미리 이미 이 날짜 이후에 10월 24일 이전에 갖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이 해당 재당첨 제한이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보시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건 또 걸린다는 얘기죠. 재당첨 제한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 법 시행 이후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구역에 소재한 토지 등 건축물을 취득하여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자가 선정된 경우,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으로 인해서 조합원 입주권을 받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또 재당첨 제한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전 것도 그 전께 관리처분 인가가 이미 나 있으면 요거 관리처분 나는 거는 분양 대상자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현금 청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와 그 세대가 속한 자가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의 관리 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자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제가 말씀 잘못한 것 같네요. 이게 일반 분양자하고 관리처분으로 인한 조합원 분양자하고의 이제 얘기를 같이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재당첨 제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요. 간단하게 한번 취득세 얘기하면 조정 대상 지역 지금 현재 2주택 8%, 3주택 12%, 조정 대상 외 지역은 3주택 8%, 4주택 12%죠. 조정 대상 외 지역은 이제 2주택까지는 그냥 일반 세율 적용하고요. 30세 미만 자녀 세대 분리가 되어 있어도 같은 세대로 보고 한 일정 소득이 있으면 별도 세대로 본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공시가격 1억 미만의 주택은 취득세 중과 제외 일반 세율 적용하다 보니까 1.1%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개발, 재건축 물건, 건축은 거의 없고 재개발 물건을 찾는 분들이 빌라를 많이 찾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미 주택을 하나 갖고 있다 보니까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으려면 빌라 물건들이 대부분 공시가격 1억 미만이 많다 보니까 8%를 받는 게 아니라 1.1%를 받다 보니까 빌라 물건이 먼저 매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양도세 보면 현재 이제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이제 2년 보유뿐만 아니라 2년 거주 요건도 포함됐죠. 투기과열지구 이후에 이제 거래된 것부터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첫 번째 주택 취득 후 1년 이후 취득 후 그리고 종전주택을 예전에는 대전은 3년이었죠. 1년 이내에 매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입주권, 분양권 세율 인상했죠. 이건 이제 2021년 6월부터인데, 지금 주택이나 입주권, 분양권은 1년 미만 40%인데 이제 70% 강화되고요. 2년 미만 주택 입주권은 60%, 분양권은 2년이 지나도 60% 고정세율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이것도 2021년 6월 1일부터 현재는 2주택자는 플러스 10%의 중과, 3주택자는 플러스 20%의 중과인데 내년 6월 1일부터는 20%, 30% 높는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또 하나 이제 정비사업 주제 중에 안전진단 권한이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갖고 있었는데 이제 시장으로 넘어가게 됐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대전의 2030 도시미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정비 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 보시면 재건축이 많죠. 삼부사랑, 오류동, 삼성, 중촌, 시형, 연축주공, 현대주공, 중위주공 거의 다 대부분 소라아파트, 대부분 여기는 다 이제 재건축 구역인데 요것들이
내년부터 시행하는 아까 저기가 넘어가는 것 때문에 조금 재건축 구역으로 좀 재건축 구역 지정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건축 요건이 좀 강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태평 3구역 장미 아파트, 시형 아파트가 안전진단은 예비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었고, 문화동 사빅 아파트 같은 경우가 여기도 D등급 받았는데, 이제 여기도 이제 1차 정밀 안전진단을 들어간다고 하고요. 이제 재건축이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안전진단이 강화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갖고 있던 오리동 3동 같은 경우는 중심 아파트이긴 한데 기대 심리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올라 있었는데, 한번 어떻게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될 것인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길게 좀 더 말도 좀 어버버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 주실 거 있으면 위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